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운송 섹터와 조선 섹터를 맡고 있는 정연승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운송 섹터 2026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2026년 조선 섹터의 전망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으로 전반적으로 섹터 내에 그로스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그로스와 이익 그로스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그래도 성장률이 잘 나올 수 있는 회사 또는 아주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좀 매력도가 높고 또 명확한 주주환원을 제시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CJ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를 2026년도 운송섹터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운송 섹터는 낮은 성장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감이 높지 않고 결론적으로 기업을 잘 선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과거 5년 전의 상단 PBR 대비 2026년이 절반 이하 정도 수준으로 다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그로스도 높지 않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오히려 선별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익 성장률이 조금 더 의미 있는 CJ 대한통운이나 또 확실하게 이익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글로비스를 좀 선별해서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뭐 페노션이나 대한항공 정도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보면은 여전히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가 구조적인 성장이나 낮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 내에서 그래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육상물류 쪽 택배 시장뿐만 아니라 물류 부분들입니다. 이제 물류 부분이 과거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류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단순히 전달해주는 방향에서 이제는 판매 채널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옴니 채널이라고 해서 기존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온라인만 하는 사업자가 오프라인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커머스 업체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자사모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게다가 택배 서비스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반품, 또 여러 가지 물품을 한꺼번에 포장하는 하포,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플랫폼별로 재고 관리가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고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서 필요한 노동력 또는 필요한 어떤 기술력이 많이 고도화됐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법안 변경도 있었는데요.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인해서 물류를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아웃소싱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로봇과 자동화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물류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물류망을 구축하고 싶은 회사들은 단순히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결합된 패키지 수주를 늘리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물류 아웃소싱을 늘리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의 3자 물류 고객사 추이는 23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5년도는 2052개로 과거 대비해서 거의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류 시장의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지금 국내 3PL이라고 하는 물류 아웃소싱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가 8.4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CJ 대한통운이 1.4조 정도로 시장 점유율 17%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존에 직접 하고 있는 물류나 계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물류들이 점점 아웃소싱화 되면서 이러한 물류들은 향후 3PL 시장, 즉 물류 아웃소싱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서 물류 아웃소싱은 단순히 물건 보관 정도뿐만이 아니라 수송, 입고 보관, 분류 피킹, 포장, 배송까지 이 영역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하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 또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노하우 등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CJ 대한통운의 W&D, 물류창고 관련된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수주한 최근에 군용기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포인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체 매출의 4% 정도밖에 차지하진 않지만 관련해서 무인기 사업과 또 군 프로젝트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올해 2025년에 수주를 3건이나 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은 낮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한항공에 대한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현대글로비스인데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의 우려는 그렇게 생각보다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동차 운반선의 용선료가 급락하면서 관련된 수익성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교 기업 중에 하나인 왈레니우스라는 회사의 운임과 수익성 추이를 보시면 넷프레이트 관련된 부분이 운임이고 연한 파란색이 이제 수익성인데 수익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임이 일부 소폭하더라도 원가 절감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요. 장기 계약으로 통해서 운임 하락폭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 실적 둔화 우려는 시장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운반선 관련된 항만 수수료 이슈도 1년 동안 유예되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분명하게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 여객 같은 경우는 일단 26년에도 그닥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다. 수요 증가율이 높지 않고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 중심으로 비행기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에도 저비용 항공사의 비행기 대수가 10%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면 내년에도 항공 여객은 운임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요 종목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CJ 대한통운이고요. 첫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W&D 사업부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이고 두 번째 택배 부분에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분에서 이제 소비가 개선되면서 9월 달부터 물동량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기저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물동량 증가세가 좀 의미 있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운반선에서의 이익 감소 우려는 크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배당 성향 자체가 25% 이상으로 명확한 배당 정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CJ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를 2026년도 운송 섹터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